소개할 책은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하지만 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바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입니다. 이 책은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기술서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피로와 불행을 만든다. 걱정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걱정을 다루는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 이 책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실수도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감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다가 현재를 망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과거는 톱밥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계속 톱질하지 마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에 압도되지 않으며 오늘에 집중하는 힘, 그게 이 책이 말하는 진짜 자기관리의 시작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은 현재를 거의 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늘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 속에 머무르며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내죠. 카네기는 말합니다. 오늘이라는 이름의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연습,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보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당장 눈앞의 행복을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막연함에서 옵니다. 명확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그 걱정은 해결 가능한 것으로 바뀝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사실을 적나라하게 받아들여라. 둘째,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써보라. 셋째,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나 정하라. 예를 들어, 나는 돈이 부족해라는 막연한 불안 대신 지금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이번 달 꼭 필요한 고정비는 뭐지? 하루 30분.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으로 전환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질문으로 전환하면 걱정은 감정이 아니라 과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걱정이 생각하는 행위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걱정은 에너지를 뺏는 감정 소비입니다. 걱정이 계속되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결국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집니다. 카네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걱정은 심장을 망가뜨리고 위장을 병들게 하며 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걱정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과연 나를 지켜주는 걸까? 아니면 더 지치게 만드는 걸까? 걱정을 분석하는 기본 기술입니다. 첫째, 걱정거리를 분석하기. 많은 걱정은 막연함에서 비롯됩니다.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걱정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의 소음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말합니다. 걱정을 종이에 꺼내라. 첫째, 문제를 정확히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너무 불안해라는 감정 대신 매달 지출이 수입보다 30만 원 많다처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둘째, 그 원인을 냉정하게 정리합니다. 무계획한 카드 사용, 비정기 외식비 증가처럼 구체적으로요. 셋째, 해결책을 씁니다. 식비를 줄이고 중고물품을 팔고 알바 시간 늘리기처럼 가능한 방법을 모두 나열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글로 적는 순간 걱정은 감정이 아닌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업상의 걱정을 반으로 줄이는 법. 카네기는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걱정 또한 같은 구조로 다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실 확인, 대안, 작성, 행동, 결정, 실행의 4단계 루틴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줄고 있어라는 말은 걱정이지만 지난달 대비 고객 재방문율이 20% 감소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재방문 쿠폰 제공 같은 대안을 정리하고 이번 주 안에 캠페인 기획안 만들기처럼 행동을 결정한 후 바로 실행하는 것이죠. 이처럼 막연한 불안은 머리 안에 있을 땐 괴물이 되지만 손으로 꺼내 쓰는 순간 단순한 과제가 됩니다.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마음속에서 몰아내기. 걱정은 대부분 비어있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말합니다. 바쁘게 살아라.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라는 말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정과 건강한 루틴이 뇌에 여유를 주지 않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규칙적인 식사, 운동, 정리정돈된 공간, 집중할 수 있는 목표. 이런 것들이 걱정이라는 감정의 틈을 막아주는 일상 속 방패입니다. 두 번째, 딱정벌레에 걸려 넘어지지 말 것. 사소한 문제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습관이 걱정을 키웁니다. 일상에서 일어난 작은 일 하나, 예를 들어 누군가 인사를 받지 않았다든가 실수로 문자를 무시했다든가 하는 작은 상황에 계속 마음을 쓰는 것이죠. 책은 말합니다. 딱정벌레 같은 작은 일에 걸려 인생 전체를 엎지르지 말 것. 자꾸 과잉 반응하는 자신을 자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카네기는 이 장에서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농장을 운영하던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걱정할 만한 이유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작물이 말라 죽고 소가 병들고 빚이 쌓여갈 때조차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마당 끝 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린 카네기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힘든데 왜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때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걱정한다고 비가 오지는 않잖니. 대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하자. 이 장면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걱정이 닥쳤을 때 우리는 보통 무기력해지고 감정이 앞서며 할 수 있는 일조차 밀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은 말합니다. 걱정은 감정이 아니라 반응의 방식이다. 어떤 사람은 걱정 앞에 마비되고 어떤 사람은 걱정 속에서 방향을 찾습니다. 이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걱정은 통제할 수 있는 과제가 됩니다. 걱정은 누구나 겪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함께 살아가는 힘은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비판을 두려워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츠러들고 자존감이 툭 떨어지죠. 내가 뭘 잘못했지? 다들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은 걱정으로 이어지고 그 걱정은 행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은 조금 충격적이지만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당신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문제는 그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어요. 모든 비판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감정인지 그 사람의 토형인지 냉정하게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책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관찰하듯 듣기. 둘째, 도움이 되는 말은 배우고 그렇지 않은 말은 흘려보내기. 셋째, 스스로에게 따뜻한 해석을 줄 것. 예를 들어 누군가 너 요즘 좀 게으르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기보다 그 사람은 내 속도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남이 하는 말보다 내가 나에게 쏘는 말 한마디일 때가 많거든요. 실수했을 때 내가 또 이 모양이지가 아니라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이 말이 진짜 마음을 지켜줍니다. 비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판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과 성공을 부르는 결정들.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중 진짜 중요한 건 많지 않습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선택은 단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누구와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할까만 고민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서, 선택,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아니면 살아있게 만드는지를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또 내가 사는 방식이 내 마음에 드는지도요. 지금의 삶이 남의 기준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나답지 않은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책은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선택이 앞으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간다. 무엇을 성취하느냐보다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지를 먼저 정해야 진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걱정을 줄이는 방법. 걱정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오래가는 건 아마 돈에 대한 걱정일 거예요.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다음 달엔 좀 나아질까? 이런 고민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감정의 여유까지 앗아가곤 하죠. 카네기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금전적 걱정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생긴다고요. 즉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먼저 내 돈의 흐름을 시각화하는 것. 매달 수입과 지출, 고정비와 변동비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지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하나는 돈 걱정을 위한 시간 제한입니다. 걱정은 끝이 없지만 걱정하는 시간은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만 돈 관련 걱정을 한다고 정하면 나머지 시간에는 마음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돈에 대한 불안은 없애는 게 아니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은 훈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금까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함께 나눴습니다. 걱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걱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하게 다듬고 싶은 사람만이 배우는 기술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걱정은 감정이 아니라 다룰 수 있는 대상이다. 지금 저처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처럼 스스로를 돌보고 싶고 더 잘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책 한 권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으로 삶을 바꾸는 공간 부자의 서재였습니다. 한 번 더 재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성장하는 공간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하지만 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바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입니다. 이 책은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기술서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피로와 불행을 만든다. 걱정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걱정을 다루는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 이 책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실수도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감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다가 현재를 망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과거는 톱밥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계속 톱질하지 마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에 압도되지 않으며 오늘에 집중하는 힘, 그게 이 책이 말하는 진짜 자기관리의 시작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은 현재를 거의 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늘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 속에 머무르며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내죠. 카네기는 말합니다. 오늘이라는 이름의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연습,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보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당장 눈앞의 행복을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막연함에서 옵니다. 명확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그 걱정은 해결 가능한 것으로 바뀝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사실을 적나라하게 받아들여라. 둘째,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써보라. 셋째,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나 정하라. 예를 들어, 나는 돈이 부족해라는 막연한 불안 대신 지금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이번 달 꼭 필요한 고정비는 뭐지? 하루 30분.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으로 전환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질문으로 전환하면 걱정은 감정이 아니라 과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걱정이 생각하는 행위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걱정은 에너지를 뺏는 감정 소비입니다. 걱정이 계속되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결국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집니다. 카네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걱정은 심장을 망가뜨리고 위장을 병들게 하며 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걱정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과연 나를 지켜주는 걸까? 아니면 더 지치게 만드는 걸까? 걱정을 분석하는 기본 기술입니다. 첫째, 걱정거리를 분석하기. 많은 걱정은 막연함에서 비롯됩니다.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걱정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의 소음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말합니다. 걱정을 종이에 꺼내라. 첫째, 문제를 정확히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너무 불안해라는 감정 대신 매달 지출이 수입보다 30만 원 많다처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둘째, 그 원인을 냉정하게 정리합니다. 무계획한 카드 사용, 비정기 외식비 증가처럼 구체적으로요. 셋째, 해결책을 씁니다. 식비를 줄이고 중고물품을 팔고 알바 시간 늘리기처럼 가능한 방법을 모두 나열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글로 적는 순간 걱정은 감정이 아닌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업상의 걱정을 반으로 줄이는 법. 카네기는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걱정 또한 같은 구조로 다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실 확인, 대안, 작성, 행동, 결정, 실행의 4단계 루틴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줄고 있어라는 말은 걱정이지만 지난달 대비 고객 재방문율이 20% 감소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재방문 쿠폰 제공 같은 대안을 정리하고 이번 주 안에 캠페인 기획안 만들기처럼 행동을 결정한 후 바로 실행하는 것이죠. 이처럼 막연한 불안은 머리 안에 있을 땐 괴물이 되지만 손으로 꺼내 쓰는 순간 단순한 과제가 됩니다.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마음속에서 몰아내기. 걱정은 대부분 비어있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말합니다. 바쁘게 살아라.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라는 말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정과 건강한 루틴이 뇌에 여유를 주지 않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규칙적인 식사, 운동, 정리정돈된 공간, 집중할 수 있는 목표. 이런 것들이 걱정이라는 감정의 틈을 막아주는 일상 속 방패입니다. 두 번째, 딱정벌레에 걸려 넘어지지 말 것. 사소한 문제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습관이 걱정을 키웁니다. 일상에서 일어난 작은 일 하나, 예를 들어 누군가 인사를 받지 않았다든가 실수로 문자를 무시했다든가 하는 작은 상황에 계속 마음을 쓰는 것이죠. 책은 말합니다. 딱정벌레 같은 작은 일에 걸려 인생 전체를 엎지르지 말 것. 자꾸 과잉 반응하는 자신을 자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카네기는 이 장에서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농장을 운영하던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걱정할 만한 이유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작물이 말라 죽고 소가 병들고 빚이 쌓여갈 때조차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마당 끝 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린 카네기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힘든데 왜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때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걱정한다고 비가 오지는 않잖니. 대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하자. 이 장면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걱정이 닥쳤을 때 우리는 보통 무기력해지고 감정이 앞서며 할 수 있는 일조차 밀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은 말합니다. 걱정은 감정이 아니라 반응의 방식이다. 어떤 사람은 걱정 앞에 마비되고 어떤 사람은 걱정 속에서 방향을 찾습니다. 이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걱정은 통제할 수 있는 과제가 됩니다. 걱정은 누구나 겪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함께 살아가는 힘은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비판을 두려워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츠러들고 자존감이 툭 떨어지죠. 내가 뭘 잘못했지? 다들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은 걱정으로 이어지고 그 걱정은 행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은 조금 충격적이지만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당신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문제는 그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어요. 모든 비판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감정인지 그 사람의 투영인지 냉정하게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책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관찰하듯 듣기. 둘째, 도움이 되는 말은 배우고 그렇지 않은 말은 흘려보내기. 셋째, 스스로에게 따뜻한 해석을 줄 것. 예를 들어 누군가 너 요즘 좀 게으르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기보다 그 사람은 내 속도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남이 하는 말보다 내가 나에게 쏘는 말 한마디일 때가 많거든요. 실수했을 때 내가 또 이 모양이지가 아니라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이 말이 진짜 마음을 지켜줍니다. 비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판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과 성공을 부르는 결정들.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중 진짜 중요한 건 많지 않습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선택은 단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누구와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할까만 고민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서, 선택,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아니면 살아있게 만드는지를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또 내가 사는 방식이 내 마음에 드는지도요. 지금의 삶이 남의 기준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나답지 않은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책은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선택이 앞으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간다. 무엇을 성취하느냐보다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지를 먼저 정해야 진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걱정을 줄이는 방법. 걱정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오래가는 건 아마 돈에 대한 걱정일 거예요.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다음 달엔 좀 나아질까? 이런 고민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감정의 여유까지 앗아가곤 하죠. 카네기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금전적 걱정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생긴다고요. 즉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먼저 내 돈의 흐름을 시각화하는 것. 매달 수입과 지출, 고정비와 변동비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지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하나는 돈 걱정을 위한 시간 제한입니다. 걱정은 끝이 없지만 걱정하는 시간은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만 돈 관련 걱정을 한다고 정하면 나머지 시간에는 마음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돈에 대한 불안은 없애는 게 아니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은 훈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금까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함께 나눴습니다. 걱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걱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하게 다듬고 싶은 사람만이 배우는 기술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걱정은 감정이 아니라 다룰 수 있는 대상이다. 지금 저처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처럼 스스로를 돌보고 싶고 더 잘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책 한 권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으로 삶을 바꾸는 공간 부자의 서재였습니다.